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지난번에 농촌 체리형 쉼터 관련해서 정재영 건축사님과 함께 화상 인터뷰 영상 공유해드렸는데요. 10만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 댓글이 무려 100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댓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영상에만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게 아니라 농림축산부에 직접 민원 전화가 엄청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영 건축사님께서 주무관님이랑 직접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부분들 긁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상 통화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 영상 나가고서 아마 문의 전화 때문에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아이고. 저는 문의 전화가 엄청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들이 입법 예고가 아직 안 돼서 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네. 정작 말씀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제가 미리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체리형 쉼터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님이 정말 순수하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라 전화 상담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뭐 하셔도 되지만 자잘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번만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만한 것들이나 댓글 이렇게 읽으시면은 해결될 만한 것들은 전화 문의보다는 직접 해결을 하시고 정말 요거는 내가 들을 수 없는 답변이야, 요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들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안 나온 것들, 좀 애매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그 체리형 쉼터 담당자분 서기관님과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아유, 너무 통화를 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가온파님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예비 건축팀들을 위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기존 건축법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귀촌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협조를 하시려고 지금 관계법령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예비 쉼터 건축주분들이 궁금해하고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점 건의사항들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근데 또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입법 예고가 나오기 전에 저도 좀 섣불리 유권 해석을 하다 보고 법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원 취지와 맞지 않게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바로 잡아주고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게 된 좀 취지나 방향성을 설명드리면 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나가고 그 댓글에 보니까 꼼수 같은 것들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또 요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 댓글들도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건축사님께서 네. 이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번에 새로이 개정하는 요 체리형 쉼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는 게 들어가면 상시거주 개념이 되잖아요. 상시거주가 아니라 임시거주 시설로 12년 정도 사용하다가 진짜 내가 일반 건축물을 전환하고 싶어. 그럼 철거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농지 전용을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원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놓고 12년 뒤에 철거, 폐기물로 그게 버려질 게 아니라 양성화 시켜갖고 계속 거주를 하셔도 좋게끔 그렇게 지으면 네네. 좋겠다. 가설 건축물로 임시로 사용해보고 12년 후에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라도 농지 전용하고 일반 건축물로 전환해서 이제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땅을 대지로 전환을 해놓고 거기다가 단열 네네. 성능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건축 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애초에 네. 가설 건축물을 지으실 때 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제대로 지으시면 나중에 두 번 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담당 네. 서기관님이랑 통화를 하시면서 몇 네. 가지 이 일정 네네.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네네. 일단 일정은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픽스된 건 아닌데 추석 전에 알림이나 홍보의 개념으로 기획 보도가 한번 있을 예정이고요. 9월 말에 이제 정확한 입법 예고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이제 12월 내에 이제 시행 일자를 잡겠죠. 이 절차들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아요. 절차들을 따지다 보면 12월이 좀 넘어서 부득이하게 1월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 12월 내에 하시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가 민원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해서 9월 말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2월 이후에 체류형 쉼터에 거주, 임시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말 입법 예고되는 내용을 보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시작을 해도 늦지 않겠네요. 12월 며칠 날짜가 될지 1월까지 늦춰질지 그 변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이동식 주택을 짓든 현장 건축을 하든 뭐 미리 사전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늦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막이 3년 유예 기간을 줘서 이제 네, 양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 9월에 입법 예고가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12월에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9월 말쯤에 나오는 걸 보고서 체류형 쉼터를 짓게 되면 네, 사실 농막도 유예 기간을 3년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설치에는 네,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네, 맞습니다. 수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런 꼼수를 자꾸 건축사님께 자꾸 유도신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농막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계도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뭐 원상복구를 하든 철거를 하든 이런 내용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게 내년 1월이라면 그 전에 뭔가 철거된 거 사진 다 찍어갖고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데, 뭐 옛날에 저희들 정서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조금 몇 개월 유예를 해줬다가 법 시행되는 거 봐갖고 뭔가를 처리를 할 텐데, 요즘 MZ 공무원들 이런 거에 되게 칼같이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면 그 전에 뭔가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도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개정 법안이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 체류형 쉼터 법안이 나오고 시행 일자가 될 때까지 몇 개월 기간 유예를 달라.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네. 건축사님께서 담당 성의관님이랑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아보신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이제 네네. 높이 기준 어떻게 될까요? 높이를 제정을 할 때 고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심을 많이 해서 다른 법안 보고 최고 높이 4m로 지금 제한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최고 높이 4m.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는 보도자료에도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최고 높이 4m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건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제시한 건의사항은 평지붕일 때는 4m로 해도 괜찮은데 다락이 우리가 경사지붕일 때 가중평균 1.8m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락이 설치되는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5m 정도까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가중평균으로 1.8m면 한쪽이 2m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닥부터 하면은 그렇죠. 그게 사실 4m 갖고는 좀 되게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을 설치 안 하는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4m 적정하고요. 근데 다락이 설치되는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5m 이하로 좀 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일단 단층으로 가실 분들은 큰 무리 없이 4m 정도 맞춰갖고 개방감 좋게 한 3m 좀 넘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락방을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기존에는 36 사이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농막을 할 때. 그러면은 네네. 한쪽에 폭이 3m. 그러면 폭을 3m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폭이 넓게 4m, 5m 뭐 이렇게 넓게 진행하는 거 가능한가요? 예, 폭 제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33제곱미터 이내로만 가면 되는 거고 폭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10평 안에서 폭 제한 없이 네, 장스판이랑 이렇게 짧은 폭이랑 그거 제한 없이 10평 네, 안으로만 들어오면 상관없다. 네네, 디자인의 네, 자유도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네, 부지 면적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평에다가 이걸 짓는 것과 뭐 1000평에다 짓는 것과 상한선 제한이 있는지 뭐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달린 게 있고, 그 다른 유튜버들이 건든 것도 있고, 지금 그게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파생이 됐나 나왔나 봤더니 주말 농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 내용이 자꾸 파생된 것 같은데, 지금 부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뭐 최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만 최대 면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익 있게 따져봐야 될 거는, 그냥 원 농지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원래 갖고 있던 농지에다가 체령 쉼터를 짓는 거는 우리 두 배수 면적만 산정하면 되는데, 네. 농지를 분할해서 구매하려고 하실 때 네. 그거는 농지법에 따라서 분할 제한이 있으니까 그 행정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거는 뭐 녹지 지역이냐, 뭐 기타 지역이냐, 뭐 도시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절대 농지 지역이냐 이런 지역에 따라서 최소 분할 면적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이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요 부분도 그래서 좀 근처 토목사무실에서 가면 분할 제한이 몇 평까지 분할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아마 네. 근처 토목사기 사무실 확인해 보면 뭐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신 게 개발 제한 구역에다 설치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 주신 분들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되냐 안 되냐, 뭐 절대 농지, 농업 보호 구역, 농업 진흥 구역에서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번 법 개정은 농지법만 개정을 해요. 농지법만 개정을 하는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특별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은 되진 않고요. 무슨 농업 보호 구역, 절대 구역, 이 농지법에서 관장하는 데는 다 체령 쉼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법률을 주도를 하는 게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네네. 다른 행정관청들에서 또 협조를 해서 법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네.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적화된 법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임야 부분에도 안 되고 개발 제한 구역도 그린벨트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농지법만 건드는 거기,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임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도 임야 같은 경우에 지을 수 있냐? 나는 임야에다가 지금 고구마 엄청 심어놓고 밭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전으로 네네. 이제 전용해 갖고서 사용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그걸 뭐라 해야죠? 용도를 변경을 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가능하냐? 이렇게 네.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적도상으로 띄워봤을 때 임야로 되어 있으면 일단 불가능한 걸로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실제로 용도로는 전이나 답 두 가지만 지금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전, 답, 과수원 뭐 이런 과수원도 게 되나요?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네. 자, 그러면 네네. 같은 내용에서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 네. 설치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거. 농지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이의제기 없이 바로 가능한 걸로 네.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설 네. 건축물로 짓는데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 네. 대화 구조나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려서 제대로 건축물처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진 구조, 내화 구조, 단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화 구정, 단열 구정, 내진 구조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12년 후에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해놓는 게 낫겠죠? 그쵸. 애초에 지을 때 제대로 건축 기준에 맞게 단디 지으면 사실 12년 네. 뒤에 리모델링 보강하시면서 추가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게 네네. 그래서 뭐 단열 다시 맞추고 창문 다시 뜯었다 다시 새 걸로 갈아 끼고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규정에 맞는 걸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새로 규정에 맞는 자재를 쓰더라도 네. 무슨 시험 성적서, 자재 판매 확인서, 그리고 설계도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다 보유하고 계셔야 나중에 12년 후에 전원 시청할 때 그게 다 자료로 필요하니까 이 분실해도 안 돼요. 아,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고 사실 건축 기준에 맞게 다 해놨는데
하는데 이게 12년 네. 지나서 이제 진짜로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지 전환도 하고 가서 건축물로 신고를 네. 하는데 이 시험 성적서도 없고 아무 자재 자료가 안 남아 판명이든. 있으면 네. 그때 난감하겠네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그 그 현 저 시공사도 없어지고 네네. 자재상도 다른 문을 닫아버려서 그렇죠. 맞습니다. 더 그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그러니까 난감하겠네요. 일반 분들은 현장 와서 확인해, 검사해봐. 이거 그때 그 기억에 맞는 걸로 썼어. 했는데 그걸 실제로 검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검사 비용이 네네.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소방차,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4m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음, 저도 해석을 하면서 너무 건축 인허가적으로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음, 그 4m 도로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치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막에서 그 일제 조사를 했는데 50%가 넘는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네, 이 도로 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소방차 뭐 들어가는 우리가 4m가 아니라 그냥 승합차 아니면 1.5톤에서 2.5톤의 뭐 트럭 그 정도 작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폭이면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도로폭을 명시를 해는 게 일반 민원분들이 더 편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문구적으로 작은 소방차가 통행이 가능한 정도라고만 하는 게 민원인들한테 더 유리할지 그건 지금 고심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가 많잖아요. 농로도 많고 어쨌든 현황 도로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그런 식으로. 네. 네네. 그리고 가장 핫 이슈입니다. 가장 핫 이슈. 12년 존치 기간 이후에 철거할 거냐. 네. 요 부분에 대한 네. 거 이제 건축사님 입장에서 그리고 담당 송이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거 어떻게 이제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통화한 내용과 제 생각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담당 서기관님은 원치지가 12년 사용 후 철거가 아니라 12년 가설 건축물 사용 후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농지 전용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육해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제가 통화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좀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조례, 판례 이런 부분 그리고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 제가 그 문제를 딱 떠들게 되면 또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아, 그거는 자,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고 자, 싶은다고요. 그럼 건축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네네. 구독자분들 만날 기회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9월 29일에 부산에서 코리아빌드 세미나를 건축사님과 제가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토크쇼 형태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오프라인에 네.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제 생각을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진행되는지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부산에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실제 건축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세부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안 된다고 명시를 지난번에 했던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적조는 가능하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농막의 베이스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법이. 네. 근데 예전에 농막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서 실제 사례가 조족조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가설 건축물로 보기 힘들어서 조족조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족이 내력벽이 돼서 힘을 지탱하는 구조.
조족조는 벽돌이 됐든 블럭이 됐든 다른 시설이 없이 조족조가 내력벽이 돼서 힘을 지탱하는 구조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다만 박파이프나 뭐 경량철골 이런 것들로 구조는 그걸로 가고 벽의 마감재, 비내력벽인 마감재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세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금 건축사님 말씀하신 거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창고 같은 거 지을 때도 벽돌 같은 거 블럭을 막 쌓아갖고 그걸로 위에다가 그냥 나무 갖고서 박공지붕 해갖고 거기다가 우리 뭐였죠? 스레트. 슬레이트 지붕 네. 해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창고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때 썼던 네. 그런 조적 형태의 블럭으로 그렇게 벽체를 구성하는 거는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ALC 블럭조도 네. 그거 자체가 내력벽이면서 내진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적도 불가능할 수 있겠네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네. 아마 가온파님 그 유튜브에도 나온 게 있어요. 대치비비나 각파이프로 뼈대를 세우고 AC 블록으로 매병 마감재로만 사용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 가능할 것으로 조적조에 대한 너무 많이 오픈하는 거 아닌가? 조적도에 대한 궁금증은 일단 철골이 됐든 아니면은 목표가 됐죠. 목재가 됐든 이제 골조가 돼서 뼈대가 돼서 네. 이제 비내력벽 형태로 조적하는 거 정도는 허용이 될 것 네. 같다라는 걸로 일단 네.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댓글에도 여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행정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 뭐 동사무소나 이런 전입신고 업무를 관장하고 면사무소 관장하고 있는데 그 전입신고를 관장하는 행자부 쪽에서는 전입신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체류용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이고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 시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시 거주 시설 유권 해석이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 생각은 농막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거의 다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전입신고까지 풀어줘.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세컨하우스로 생각하시고서 5도 2촌이나 네, 아니면 4도 3촌 네.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경험해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12년이 아니라 한 3년 안쪽으로라도 그렇죠. 대지로 전환하시고 정식 건축물로 그렇게 전환해서 사시는 게 그게 사실 이 그렇죠. 법의 원 취지에 맞다.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네. 농지가 네. 200평짜리가 있어요. 200평짜리 농지가 200평 있는데 이요? 이걸 필지를 두 개로 네. 분할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한 120평, 하나는 한 80평 요런 농지를 네. 두 개로 구매를 해서 10평짜리 체류용 쉼터로 두 개를 나란히 내지는 거의 연결될 수준으로 그렇게 지으면 20평짜리 주택에 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꼼수죠. 너무 대놓고 여쭤보나? 강호파님, 이거 저번에 우리 방송 나온 게 10만이 넘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좀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네. 이제 질문도 상담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염려되시는 부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비 건축주인들이 원하는 거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다 알고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탁상행정이니 막 이런 비난만 하기보다는 좀 지금은 이제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좀 응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댓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주실지는 몰랐는데 오늘 제가 건축사님께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제 입장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존보다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야, 이만큼 좋아져야지 이러면서 이분들을 몰아붙이면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게 또 역행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좀 응원하면서 도농이 상생하고 그리고 저희
건축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건의사항 형태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희 정재용 건축사님과 이렇게 체력쉼터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도 건전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 댓글들 중에 베스트 질문들을 저희가 또 모아서 9월 29일에 부산에서 여러분들께 오프 더 레코드로 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더 좋은 건축 관련된 주제로 정재영 건축사님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